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거나 혹시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이 없을 경우에는 윈도우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됩니다. 파워라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파워 그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나죠. 이걸 눌러서 실행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더블 클릭, 2번 따닥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때 새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도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새 프레젠테이션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배경이 텅 비어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자신이 만들 발표 자료의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를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제목을 프랑스 소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글상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글상자에 글자가 아래쪽에 붙어 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 글상자의 가운데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상자의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이 글상자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를 보면은요, 여기 홈 탭이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홈 탭에 텍스트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 보면 글상자에 글자가 어느 쪽에 위치하게 하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한번 키워 볼게요. 글자의 크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글꼴 크기 크게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바로 찾아서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글씨체도 한번 바꿔볼까요? 글씨체는 이쪽에 있거든요. 글꼴을 마음에 드는 글꼴로 선택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한 글씨체를 선택할 경우 이 발표 자료를 여는 컴퓨터에 그 글씨체가 없으면 글씨체가 깨져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색하게 글자 크기가 맞지 않아서 글자의 일부분이 아래줄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이한 글씨체는 선택하지 말고 다른 컴퓨터에도 있을 법한 기본적인 글씨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HY 헤드라인 M 이라는 이 글꼴은 대부분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글꼴이면서 좀 두껍고 분명한 스타일의 글씨체이기 때문에 제목에 적당한 글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HY 헤드라인 M 이라고 하는 글씨체를 선택해서 제목을 크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아래쪽 글상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커서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초등학교 6학년 자신의 이름 홍길동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 글상자의 가장자리 부분을 클릭해서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좀 화면에서 내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자, 이 글상자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장자리로 갖다 대보면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글상자를 적절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조금 키우고요.
글꼴은 맑은 고딕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해 보았습니다. 제목과 자신의 소속 이름 이렇게 넣어서 표지를 만들었고요. 표지의 배경이 그냥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깔끔하긴 하지만 뭔가 미완성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를 아름답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꾸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빈 여백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배경 메뉴가 몇 가지 나타나죠. 이 중에 배경 서식을 누르면 오른쪽에 항목이 나타납니다. 단색 채우기 상태에서 색깔을 선택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그림이나 질감을 채우고 싶을 경우에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해서 원하는 질감이나 그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감 같은 경우 이 부분을 클릭해보면 원하는 질감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배경이 너무 진하거나 무늬가 화려하면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표시에서 제목과 소속 이름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인공이 다 가린 거예요. 배경은 배경일 뿐인데 그래서 이럴 배경 같은 경우는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씨가 주인공이 눈에 확 띄도록 좀 무난하고 밋밋한 배경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배경을 진한 색으로 하고 싶을 경우에 그럼 글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씨의 색깔을 이렇게 글상자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씨를 하얀색으로 바꾸면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배경이 짙을 경우에는 글씨를 연하게, 반대로 배경이 연할 경우에는 글씨를 진하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요. 되돌리기 버튼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Z를 눌러도 되고요. 자,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아까의 상태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어떤 요소를 삭제를 했거나 할 경우에 되돌리기 버튼을 이용해서 앞에 했던 부분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파일을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슬라이드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위에 탭에서 디자인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적절하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 기본 형태를 지금처럼 사용해서 적절한 사진을 고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배경에 그림을 넣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크롬을 이용해 볼게요. 자, 크롬에서 이제 구글 창이 나타나는데 검색어에 픽사베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사진을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주 유용한 사이트죠. 픽사베이 입력해서 픽사베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동 번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어가 나타나는데 이런 번역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 아마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도 한국어로 입력해도 얼마든지 검색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우리가 프랑스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 거기 때문에 프랑스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입력하면 검색이 더 잘 되긴 합니다. 프랑스라고 입력을 해 보았더니 프랑스와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중에 보통 우리가 이걸 배경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제목이 한가운데 오게 되는데 제목이 그러면 이 에펠탑을 가리게 되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뭔가 그림이 주인공이 있는 사진은 배경 그림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에펠탑이 약간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고요.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료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자, 사진 파일은 너무 크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PPT의 배경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도 1280에 853 이 정도의 사진도 상관없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고요. 뭔가 사진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거기에 맞게 사진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사진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웃는 표시 같은 이 기역자 약간 삐뚤어진 모양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 사진 파일이 저장된 폴더 열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어떤 사진이나 파일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할 때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는 다른 곳에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잘 모를 때는 여기 폴더 열기를 눌러서 저장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폴더 위치 열어보면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보이죠? 바탕화면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 다운로드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로를 잘 확인하세요. 제일 좋은 건 크롬에서 설정을 할 때 자동으로 바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바탕화면에 잘 저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된 위치를 찾아서 바탕화면으로 옮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를 열어볼게요. 자, 배경 서식 창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파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누르고요. 자, 바탕화면에 있는 내가 아까 다운로드한 에펠탑 사진을 선택해서 삽입. 오, 자 이렇게 에펠탑 사진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펠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자와 에펠탑 사진이 붙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진을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글자, 제목 글자를 조금 줄이거나 옆으로 옮겨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름도 지금 이 배경에 진한 나무 사진에 가려서 내 이름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도 약간 올리는 게 좋겠죠. 이러면 깔끔하게 표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약에 표지가 너무 진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 여기 보면 투명도 보이죠. 투명도의 막대기를 조금 올리면 배경이 연해져요. 그러면 조금 더 글자가 눈에 잘 띄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지를 완성해 보았고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도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보니 작업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거나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갑자기 종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자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의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 탭을 누르고요. 그러면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탕화면 이 부분을 바로 클릭해도 좋고요. 아니면 위치 추가나 찾아보기를 눌러도 됩니다. 만약에 바탕화면이라는 게 없다면 찾아보기를 눌러볼까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파일은 바탕화면에 항상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찾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바탕화면을 꼭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을 뭐 프랑스 소개 빼기 자신의 이름 홍길동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바탕화면에 프랑스 소개 홍길동이라는 PPT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